코드의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드파일럿에서 사용되는 시뮬레이터인 시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시틀이라고 하면 이제 시뮬레이터인데요. 아드파일럿에서 PX4에는 툴체인이라는 이제 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드파일럿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드파일럿에서 사용하는 이 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시트 설치 방법, 그리고 이제 시틀은 뭐 윈도우나 뭐 리눅스, 매킨토시 뭐 다 설치가 가능한데, 오늘은 표준 개발 환경인 리눅스 우분투에서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아드파일럿 다큐멘트 사이트인데요. 아드파일럿은 참 보면 이 도큐멘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요즘 뭐 크롬의 번역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시면 뭐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도큐멘트를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시틀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의 약자인데요. 시틀을 사용하는 이유가, 화면 좀 작으니까 좀 키워볼까요? 시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면 보통 이제 드론을 실제 하드웨어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비행이라든지 어떤 이제 특정 이제 드론 킷이라든지 이제 마브로스 같은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서 자동 비행 같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드론에 할 적에, 실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사실 테스트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따르죠. 실제 드론도 있어야 되고, 비행 전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새로 만든 드론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기체를 셋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실제 드론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값싼 그런 물건도 아니고, 또 이제 드론은 사실 땅 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나 로봇 같은 거와 틀리게 어떤 이제 공중에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손해 피해가 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드론은 시텔이라는 시뮬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시텔을 잘 사용하면 상당히 드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론 관련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될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틀과 이제 좀 이제 대비해서 히틀이라고 이제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터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는 완전하게 이제 FC부터 이제 드론까지 모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시뮬레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히틀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직접 이제 드론에 달린 FC와 모터, 액추에이터, ESC, GPS, 이런 항법 장치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비행하지는 않고 이제 그런 센서들을 이용만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히틀이라고 합니다. 사실 히틀은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아서
딱히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히틀도 많은 그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히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드파일럿의 시트를 한번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보고 시트이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시트의 아키텍처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시트 세팅하는 법 그리고 시트를 실행하는 거하고요. 우선 오늘은 그 실행까지 한번 시트를 한번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시트를 설치를 하려면 뭐 사실 윈도우즈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보통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그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리눅스 환경에서 하는 게 사실 좀 이제 윈도우즈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를 해볼 거고요. 리눅스를 그 따로 뭐 설치를 PC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버추얼 머신 보통 이제 그 가상 서버라고 또 하고요. 버추얼 머신이라고 또 하는데요. 버추얼 박스라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를 가지고 한번 그 리눅스를 윈도우 PC에서 가상 머신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시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박스는 오라클에서 제작한 그 버추얼 머신 하이퍼바이저고요. 지금 버추얼 박스 7.0까지 나와 있네요. 네, 7.0. 네, 그래서 virtualbox.org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 받으셔갖고 설치 뭐 자체는 그냥 계속 넥스트만 눌러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제 PC에는 버추얼박스가 이미 깔려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버추얼박스를 실행을 하고요. 버추얼박스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버추얼박스 관리자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이미 저는 앞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한번 새로 그 우분투 PC를 가상 PC죠. 가상 PC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우분투 오늘은 18.04 버전을 설치를 할 거고요. 설치 위치는 설치 위치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설치 위치는 이쪽에 제가 공간이 좀 많은 디스크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간이 뭐 한 여유가 충분한 기본적으로 한 20기가 이상이 필요하니까요. 30기가 정도 뭐 이상 남은 디스크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리눅스에 우분투 64비트 설정을 해주고요. 메모리는 자신의 PC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데요. 저는 16기가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해서 8기가로 할당을 해주고요.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어주기,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로 하드디스크는 만들도록 하고요. 동적 할당, 물리적 하드디스크는 동적 할당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동적 할당으로 해놓으면 처음에는 조그만 파일이 생기고 이제 사용이 커지면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 파일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 관리하는데도 버추얼박스가
디스크 이미지가 동적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처음에 만들어질 디스크 사이즈는 일단 10기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바로 그냥 PC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세부적인 설정을 보면 고급 기능에서 클립보드 공유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아까 메모리는 8기가 줬고요. 프로세서는 지금 코어가 제 PC가 아마 6개까지 있으니까 똑같이 6개 주고요. 이건 뭐 확장 기능인데 PC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주는 게 조금 성능상에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PC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고요. 비디오 메모리는 뭐 128기가 최대한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PC에는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으니까 3000 가속 사용하기를 설정을 해주고요. 원격 디스플레이는 없고 녹화 없습니다. 저장소에 지금 CD하고 CD-ROM 드라이브도 있고요. 하드디스크도 있고요. CD-ROM에다가 이제 우리 우분투 설치 디스크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분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놓은 18.04 버전의 우분투 ISO 이미지를 CD-ROM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의 브릿지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댑터의 브릿지로 설정을 해주면 똑같은 지금 PC의 호스트 PC하고 똑같은 대역대의 네트워크에 IP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IP 가지고 통신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이제 확인 버튼 눌러서 설정을 완료를 해주고요. 이 PC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이제 지금 우분투 설치 CD를 넣어 놨기 때문에 우분투 설치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분투가 실행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분투 설치가 시작되는 거죠. 네. 설치 인스톨 우분투 하시면 되고요. 키보드 레이아웃은 그냥 잉글리시로 하겠습니다. 노멀 인스톨레이션 하고요. 뭐 서드 파티는 뭐 설치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컨티뉴. 네, 이레이즈 디스크 앤 인스톨 우분투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컨티뉴 눌러서 설치 계속 진행하고요. 네, 지역은 서울이고요. 우선 이제 PC 네임에 PC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동 로그인 설치해 주고요.
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알아서 PC가 자동으로 이제 우분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가상 머신 PC를 리스타트 해주고요. 네, VM을 외장 USB 하드에다가 설치를 지금 했더니 VM이 조금 느리네요. 예,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빠른 VM 속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외장 USB 하드에다가 설치를 해서 조금 실행 속도가 좀 VM 실행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화면이 좀 너무 작으니까 화면을 좀 키워주고요. 처음에 이제 우분투 시작하면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의 레졸루션을 한 1920 1200 이걸로 한번 맞춰줘 볼까요?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은데 다른 걸로 16대 4대 1680, 1050에다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조금 큰 것 같은데 이것도 1400에 1050으로 한번 맞춰보죠. 아까 전에 꽤 나은 것 같으네요. 네. 1680에 1050으로다가 해상도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면이 커졌죠. 그리고 뭐 여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0.0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18.04 버전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 디클라인 하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요. 예, 업그레이드는 해주면 좋죠. 업그레이드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C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계정 암호를 물어보네요. 코드에 패스워드를 넣어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위에 지금 리눅스 버추얼 머신 PC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는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로 이제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죠. 우분투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고요.
잘 설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매니저도 한번 보고, 파일 매니저도 잘 열리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도 한번 실행을 해서 인터넷이 잘 되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모질라.org에 한번 접속을 해보고요. 인터넷도 잘 되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윈도우 PC 위에 리눅스 PC의 버추얼 머신을 오라클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 VM을 윈도우 위에 이렇게 창 형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 화면 모드로 띄워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화면 모드로 띄우면 다른 화면은 안 보이고 윈도우의 다른 창은 안 보이고 리눅스 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보이니까요.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놓으니까 또 해상도가 조금 틀려지네요. 그럼 또 해상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1920 1200다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920 1200 하니까 화면에 딱 맞네요. 화면에 딱 차게 들어옵니다. 이 화면으로 해상도로 하도록 하고요. 아드파일럿 도큐먼트 사이트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시트를 한번 도큐먼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드파일럿 시트 시트 시뮬레이터는 이제 실행시키면 이런 이제 시트의 콘솔 화면하고 맵 화면이 같이 뜨게 되고요. 설치하기 전에 한번 이 시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으로 드론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드론의 그 FC라든지 액추에이터, 센서들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 시뮬레이터의 드론을 이제 외부의 GCS라든지 조이스틱이라든지 이제 그 조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조이스틱 그리고 이제 다른 플라이트 기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드론킷이라든지 마블로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 시틀의 가상 시뮬레이터하고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GCS하고 통신을 할 적에는 5760 TCP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브 프록시하고 통신할 적에는 5763 통신을 하고요. UDP에서 이제 UDP를 가지고 이제 그 마브 프록시로 텔레메트리 포트를 사용할 적에는 GCS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14550으로다가 다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14550 UDP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UDP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5501번 포트를 사용해서 그 마브 프록시하고 시트라고는 통신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에 실행시킬 때 sim multicoupter.py라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는데, 시뮬레이터에 이제 그 시뮬레이터와 아드콥터 그 FC 가상 FC와의 통신은 5502번 포트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5501번도 같이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UDP 5503번은 시뮬레이터 실행시키는 sim_multicoupter.py라는 파일에서 플라이트 기어라는 이제 그 3D로 그 가상 시뮬레이터 그 환경을 그 그래픽을 띄워주는 이제 3D 시뮬레이터인데요. 시뮬레이터 플라이트 기어하고는 5503번으로다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플라이트 기어는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PC에 로드도 많이 걸리고, 뭐 그다지 그렇게 뭐 그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로스 쪽 붙여서 뭐 가제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 시트 세팅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트 세팅할 적에는 뭐 윈도우즈, 리눅스, 그다음에 뭐 윈도우즈 VM 안에서의 윈도우즈 그런 거 세팅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우리 리눅스니까 리눅스에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8.04 버전이 베이스로 해서 도큐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18.04 버전의 윈도우 리눅스를 깔았고요. 밑에 이슈 18.04.6 LTS가 지금 설치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시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뮬레이터인데, 이제 제공해주는 시뮬레이터의 종류는 플레인 비행기하고 멀티콥터 그리고 로버를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먼저 인스톨을 하려면 이쪽에 이제 세팅업 빌드 부분이 있는데요. 빌드를 해주기 위한 기본 환경을 설치를 해줘야 되죠. 리눅스에 이제 시트를 설치해주기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udo apt-get 업데이트 해가지고 apt로 우분투에 그 소프트웨어 레포지토리의 정보를 현행화 시키고요. 아까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시켜놔가지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고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apt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 git을 인스톨하고요. 그 다음에 gitk
git GUI 이런 것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아드파일럿에 이제 아드파일럿 GitHub에 이제 아드파일럿 홈페이지를 클론을 해서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포크 해가지고 다운로드 하게 돼 있는데, 굳이 뭐 포크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그 아드파일럿 홈페이지에서 바로, 클론해서 다운로드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스톨 required 패키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나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required 패키지를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에서 소스에서 여기 들어가서 이걸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좀 리스타트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리스타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PC가 이제 설치가 되면 처음에는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윈도우즈 업데이트, 네, 우분투를 다시 재부팅했고요. 터미널 창을 하나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아드파일럿 아까 설치 매뉴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apt 업데이트 한번 실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git 해서 git을 설치해 줍니다. 네, git을 설치했고요. 또 git에 git GUI도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설치해 줬으면 그 GitHub에 이제 아드파일럿 홈페이지로 가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실제 아드파일럿에 이제 모든 소스가 들어있는 GitHub 사이트죠. 요거의 소스를 git 클론 명령 이용해서 이제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데요.
그냥 여기 그 홈 디렉토리 바로 아래다가 git clone 해서 아드 파일럿에 GitHub 홈페이지 소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아드 파일럿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아드 파일럿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아드 파일럿의 서브 모듈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아드 파일럿은 뭐 워낙 소스가 방대하기 때문에 서브 모듈까지 이제 내려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드 파일럿 자체는 뭐 사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상당히 큰 지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소스 분량도 뭐 상당히 많고 서브 모듈도 당연히 분량이 꽤 많죠. 다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제 소스를 다 내려받았으면 툴스 밑에 이제 environment 쪽으로 가가지고요. 툴스 밑에 environment install 밑에 install 이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install prerequisite ubuntu.shell이라는 쉘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실행시켜 줍니다. 매뉴얼하고 똑같이 경로를 아드 파일럿 바로 아래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그 디렉토리에서 해도 될 거는 같은데요. 쉘 프로그램이라는 게 경로를 또 상대 경로 따라서 이게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는 게 좋죠. 예. 네, 이제 그 우분투에 이제 아드파일럿에 이제 시틀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연관된 그 소프트웨어들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쉘 스크립트가 기동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라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니까 설치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설치가 완료되면 재로긴을 하라는 거고요.
이건 뭐 이제 다른 리눅스나 뭐 맥 OS의 이제 다른 버전에서 설치되는 거가 나와 있고요. 이제 설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는 해주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빌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셔틀이 이제 실행되기 이전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내려받은 이 소스 파일들을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빌드를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빌드하는 방법도 여기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드파일럿 크론 하고 나서 와프를 사용하거든요. 이 빌드 할 적에 와프라는 그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와프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와프가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와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와프 컴파일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프를 여기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계속 설치를 하고 있네요. 필요한 것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프리리퀴지트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설치가 끝났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빌드는 이제 와프라는 빌더를 가지고 컴파일러를 가지고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빌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드 타입들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아드파일럿에서 그 FC 펌웨어를 빌드하는 여러 가지 타입들 볼 수가 있고요. 베이클 타입도 이제 설정을 해서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크림 명령 나와 있고, 이제 빌드된 바이너리를 FC에 업로드 할 적에는 이렇게 업로드 옵션을 써서 실제 FC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와프에서 -j는 이제 컴파일러에서 사용할 코어, CPU 코어 개수를 지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VM 버추얼 머신의 CPU를 6개로 해놨으니까 이제 -j하고 6을 주면 최대 CPU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와프에서 한번 그러면 빌드를 해보겠는데요. 시틀로 한번 와트 컨피규어에서요. 우선 컨피규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시틀용 그 바이너리를 빌드하기 위한 메이크 파일을 만들었고요.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와프 리스트로 해보면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빌드할 수 있는 타입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예. 엄청 많습니다.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빌드를 해보죠. 그래서 와프 하고 마이너스 J 해서 예, 우리가 시트 타입의 FC를 생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트를 이제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FC를 가상으로다가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죠. 네, 빌드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빌드가 이제 끝나면 스크린하면 빌드했던 거 지워주는 빌드했던 이제 메이크 파일들 그 빌드의 중간 파일들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주는 클린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빌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시트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736개를 컴파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반 정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빌드가 다 됐습니다. 4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빌드가 다 됐고요. 아드콥터 헬리 뭐 이런 것들 다 컴파일이 됐네요. 전체가 잘 컴파일이 됐습니다. 컴파일이 됐으면 이제 시트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시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simbakel.py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다가 실행을 시킵니다. simbakel.py 요거 실행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옵션들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툴 밑에 오토 테스트 밑에 이제 실행 파일은 존재를 하고요. 이 툴 밑에 오토 테스트
여기에 보면 simbakel.py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존재하죠. 이걸로다가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는 헬프는 이제 도움말 보는 거고요. -w 하면 기타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을 다시 이제 최초 상태로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시뮬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체의 그 아드파일럿의 이제 파라메타들 여러 가지를 이제 실제에서도 이제 바꾸는 것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바뀌어진 파라메타들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파라메터고요. 유용한 파라메타니까 이건 이제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콘솔 창 보려면 이게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 콘솔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대시 맵 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베이클 하면 기체 타입을 볼 수가 있고 한번 해볼까요? 네. 리스트 베이클 하면 이제 기체의 타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윈도우에 있는 거여서 지금 복사가 안 되는데요. 베이클 파이 하고 리스트 베이클을 주면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나오죠. 아드콥터, 헬리콥터, 브림프, 아드플레인, 로버, 서브, 이건 잠수함이고요. 안테나 트래커, 시틀, 프리퍼럴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나오고요. 프레임 타입은 리스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리스트 프레임으로다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 프레임하고 콥터죠. 콥터, 헬리콥터, 아드콥터를 주면 아드콥터 안에 있는 프레임 타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런 타입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콥터의 타입들, 뭐 아이리스도 있고요. 옥토도 있고 헥사도 있고 뭐 헬리듀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신의 기체 시뮬레이터에서 쓸 기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설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기동을 시켜 볼 건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사용하는 거는 simbakel.py 콘솔하고 마이너스 맵 해서 콘솔하고 맵 띄워주고 주면서 simbakel.py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메뉴죠. 현재 경로가 안 잡혀 있어서 타입을 먼저 줘야 되겠네요. 실행을 여기서 시키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그 바이너리를 시작할 때, 시트를 시작할 때는 꼭 여기 경로에서, 아드파일럿 루트 경로에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 경로에서,
툴스 밑에 오토 테스트 밑에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켰죠. 아까 시틀로 우리가 그 바이너리를 생성을 했는데 빌드를 했는데요. 빌드를 시틀로 하니까 일단은 프레임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V 하고요. 아두콥터로 줘보겠습니다. 아두콥터를 기준으로 한 시틀로 지금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드론이 이제 보이죠, 지도에서. 네, 마우스 스크롤로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가 있고요. 네, 지도에서 볼 수가 있고, 콘솔 화면에서 이제 그 기체를 여기 시트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도 수행시킬 수가 있고요. 파라메터도 뭐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뭐 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비행 모드, 현재 비행 모드, 뭐 아밍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메시지들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션 플래너에서처럼 어떤 이제 작업을 여기서 바로 화면에서 지도 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셋홈, 뭐 셋 오리진 이런 것들 지정을 맵에서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아두콥터 지금 FC에서 실행되는 콘솔 이제 터미널 화면이고요. 메시지 로그죠, 로그. 네, 로그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GCS 가지고 시트를 바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깔아놨는데,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한번 PC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Stabilize 비행 모드. 네, 큐그라운드 컨트롤 실행을 시키니까 바로 이 시틀에서의 맵하고 똑같은 지도 나오죠. 지도 나오고 아드 파일럿에 접속이 돼 있다라는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체를 이륙을 한번 시켜볼게요. 기체를 Guided 비행 모드. 시동 왼. 이륙시키면 시동이 되고 미션 테이크오프 콘솔에서 테이크오프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고도 현재 10m까지 올라왔고요. 이 장소로 이동해서 한번 기체를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시뮬레이터에 있는 맵에서도 기체가 움직이는 거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에어스피드, 고도 뭐 이런 것들 정보들 여기서 콘솔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어차피 이제 텔레메트리로 나오는 정보들이니까 뭐 다 이게 동일하게 이제 GCS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아키텍처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에서도 봤듯이 GCS하고 14550 포트로 어차피 그 시뮬레이터하고도 다 이렇게 텔레메트리 포트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나 뭐 GCS에서나 동일하게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귀를 시켜볼게요. Return to launch DHAN mode. 리턴 투 런치 비행 모드로 해서 RTL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턴 투 런치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PX4는 돌아올 적에 이제 기수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데, 아드파일럿은 돌아올 적에 기수 방향 그대로 해서 원래 있던 그 기수 방향으로 그대로 해서 그냥 돌아와요. 기수 방향 안 바꾸고. 그게 좀 차이가 있고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아드파일럿에서도 시트를 아드파일럿의 툴체인을 사용해서 시트를 설치하고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2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